그러면은 저희가 육체적인 고통이요.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고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죠, 뭐.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죠. 지진과 같고 홍수와 같은 것일 뿐이죠. 태풍과 같은 것일 뿐이죠. 도대체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생각의 경험과 실제의 경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생각의 경험입니다. 여기 이렇게 상처만 와도 가령 부잣집 도련님 같은 경우는 아파 죽는다고 야단일 거고, 우리야 산에 가서 가령 여기가 부러져도 손가락이 덜렁덜렁 줄어서 와도 그냥 자기 손가락 부러진 거 들고 내려와서 그냥 자기가 들고 병원에 가요. 어? 아마 그러면은 부잣집 도련님 같은 경우는 야단이 낫겠지요? 예? 괴로워 죽는다고 야단이겠지요? 자, 도대체 절대적인 괴로움이 있나요? 상대적이죠. 예. 그럼 상대적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각의 괴로움이라는 것인 겁니다. 생각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통증이라든가 육체적 고통, 뭐 죽음, 병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그 생각이 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강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생각을 그냥 예. 그래서 훨씬 더 예민하게 그 같은 아픔이라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가령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아마 성규님은 벌써 어떻게 하실 수 있었겠지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더 예민해지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현상인 겁니다. 자, 자연현상은 우리가 비 오는 것을 비를 안 오게 하려고 이럽니까? 자, 비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를 꼭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비 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가 있나요? 비 오면 어찌해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예. 자,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비는 우리가 내일 비가 오든 안 오든, 비 오면 내일 어찌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들어도, 근본적으로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렇게 괴롭고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어떤 특정한 관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괴로울 수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것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조금만 보면 알지요. 괴로우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죠. 예? 괴롭게 하려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죠. 비는 누굴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어날 비가 올 상황이 되면 오는 거고 안 올 상황이면 안 오는 거 이런 것이지 누굴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초연하게 되는데 이제 막 여기를 막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면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은 바로 그것을 이제 관념의 문제다라는 거죠. 생각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은, 그런 관념은 어째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관념은 어째서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바로 경험의 산물이죠. 그렇죠. 예, 경험의 산물입니다. 자, 그 경험의 산물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한번 새겨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경험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맞다는 건 뭘? 예를 들면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하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 경험이냐? 예. 그러니까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 가령 생각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것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생각에 신경을 쓰죠. 틀리다 개인적인 건데. 아니요. 개인적이든 아니든
생각이라는 것은 다 맞지 않다라는 거죠. 맞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맞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관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맞다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고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 그런데 단지 생각이기 때문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맞지 않다가 있으면 맞다가 있어야 되는데 맞은 생각은 있나? 예, 왜 그러냐? 항상 맞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단지 맞은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맞은 생각이 따로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생각은 애초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니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은 생각도 없고 틀린 생각도 없지만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맞다는데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맞다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는 사람도 있다면은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면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뭐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근데 뭐 타고난 것도 있지 않나요? 천성 이 신체 구조가 다 틀린데. 예. 자, 바로 지금 승김님은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벌써 타고난다, 신체 구조다, 이 이야기는 벌써 생명체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가령 어떤 이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존재는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있죠. 작용들의 그 현상이 있죠. 현상. 그러니까 작용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러니까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뭐 부정할? 그런데 이게 맨날 이래요? 아니 뭐 그렇진 않지만은 이 관점에서는 이게 있는데 예. 저 관점에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예. 이걸 사실은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관점에서 저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 말은 뭐냐면은 하여튼 어떤 작용은 있다는 거죠. 예, 작용은 있죠. 그러니까 작용은 작용일 뿐이고 작용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작용이죠. 예, 그러니까 작용은 현상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 각자의 그 작용 스타일이 틀리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구성 인자들이 틀리기 때문에 뭐 이 작용하고 이 작용이 똑같을 뭐 기본 원리는 똑같을 수 있어도 뭉쳐져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틀린 것이 뭐고 같은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소프트웨어로 치면은 좀 다르게 반응하는 거? 예, 현상이 다르고 다른 작용의 이치는 같죠. 누구든 작용의 이치는 같은데 현상이 다르죠. 그렇죠. 물론 작용이 다르니까 현상도 다른데 그러나 문제는 작용의 이치는 같고 작용은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작용의 이치는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작용의 현상이죠. 그럼 그 작용은 도대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상도 똑같이 이렇게 보이기는 해도 그러한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똑같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작용에 뭐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작용이 있으면은 요 툭 치면 이렇게 반응할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작용이 있으면 툭 쳐도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은 없다는 거예요. 작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작용이 작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있든 똑같이 서로 이렇게 돼 있는 작용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작용은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만약에 저기 이렇게 발이 이제 짧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작용하고 손발이 길고 몸이 크고 이런 데서 일어나는 작용은 기본 이치는 같지만 어떤 외부에서 뭔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제 꼭 경험에 의해서 그게 지금 승규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뭐가 뒤집어져 있느냐? 팔이 짧은 사람, 팔이 긴 사람한테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즉 이것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즉 어떤 작용의 현상이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에서 작용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는데.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이 정신 작용이라는 건 뇌세포의 신경세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착각에 있는 거예요. 기가 있으니 듣는 작용이 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뇌세포가 있으니 어떤 이런 정신작용이 있다. 그렇죠. 이게 난다. 그러니까 그게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신작용의 현상이 뇌세포라는 거지. 응? 뇌세포가 정신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작용의 현상이 뇌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없으면 어느 게 없어지나요? 예. 이게 없으면 들림이 없어요. 자,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이거는 여러 작용의 현상인 것이 뿐인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뒤집어져 있느냐? 뇌세포가 정신작용을 한다. 기가 듣는다라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짧은 사람이가 팔이 긴 사람에게 일어난 작용이 다를 거 아니냐? 그 작용이 다르니까 팔이 짧은 현상이 있고 팔이 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 질문의 요점은 네. 이제 어떤 것의 경험이 돼서 이제 그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다 이런 예. 걸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 어떤 것의 이 경험이 꼭 똑같은 반응을 이뤄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것은 경험의 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는 경험이 겁니다. 똑같아도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경험이 똑같으면 똑같은 반응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다들 잘하면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될까요? 똑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어떤 게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자기 육체 환경,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 육체 환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이 꼭 이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통증을 너무 심하게 느끼잖아요. 이게 이제 관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념도 있지만 물론 당연히 그게 있겠죠. 그 관념이 형성되기 위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 경험도 있었겠죠, 당연히.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됐기도 하지만은 신경세포가 더 예민한 그런 환경도 있겠죠. 더 어떤 무디고 예민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가령 신경세포가 예민해서라든가 무디다 라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념이 예민하고 무디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것인 거예요.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큰 역할? 사실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모든 면이 그 관념적인 게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에서 모든 반응작용이라는 것이 전부 다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10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부감을 이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생각을
모든 걸 다 생각으로만 설명을 하려니까 예. 좀 거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뭐 큰 예. 역할을 하지만 자, 없는 것도 있죠. 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물질작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물질작용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경험된다, 정신적으로 경험된다라고 할 때는 관념이 바로 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작용선에서 멈춰지면은 사실 우리는 아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치료도 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진짜 뭐 쓸데없는 질문인데 뭐 도움은 안 되지만 예. 그냥 이제 평소에 갔던 사소한 의문은 너무 이제 생각으로만 100% 생각으로만 몰아도 그것도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어떤 지금 또 마찬가지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용이 어떠냐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실제 작용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질이 들어가면은 물질 작용이 일어나겠지요. 네, 그렇죠. 물질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물질 작용대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 작용은 정신 작용대로 일어나는 거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정신작용이 없으면 물질작용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경험되는 어떤 경험은 바로 이 정신작용 부분인데, 이 정신작용 부분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이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물질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당연하죠. 자, 지금 보세요. 뭐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 다 그냥 물질작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내가 소화 잘 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고, 소화 안 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소화가 안 돼요? 배탈 안 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배탈이 안 나요? 자, 이것은 그냥 그렇게 작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 대해서 괴로움이 경험된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끼냐 안 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게 생각이 100%가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한다는. 그러니까 네. 만일 소화를 시켰는데 이게 막 부글부글 끓지 않고 건강하다면 괴로움이 경험이 안 될 거고 이게 약하고 이래서 부글부글 끓으면은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다 정신작용이 만약에 우리가 물론 정신작용과 물질작용 구분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은 보세요. 정신작용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괴롭다 안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구가 정신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뭐 화산이 폭발하더라도 아프다 그러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도 아프다 그러지 않고 그런 거죠. 바다가 뒤집어지는 그런 뭐 쓰나미가 일어나든 그래도 자연이 아프다 그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신작용이라 이름하는 이 작용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정신작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래 여기에서 뭐가 작용돼도 우리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통증은 있겠죠. 그러니까 통증 또한 우리가 통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정신작용의 산물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나라고 하는 게 이것은 오온이다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오온, 색, 수, 상, 행식. 예. 자, 색, 이것이 바로 물질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 느낌입니다. 자, 우리가 느낌이 없으면은,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가령 통증이니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애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손가락에 부러지 나도 모르고, 상처가 나도 모른다잖아요. 응? 오히려 또 삶이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느낌부터를 정신작용이라 이름합니다. 수상행식을 정신작용이라 그래요. 색만 물질현상이라 그러지, 물질작용이라 그러지, 느낌부터를 정신작용이라 이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 이렇게 나눌 때는 마음에는 수상행식이 마음입니다. 즉 인식된다 라고 뭔가 알아진다. 이 알아지면은 느낌부터 사실은 우리가 알아진다는 게 가장 기본은 느낌입니다.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알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신작용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느낌에 생각이 더해졌을 때 우리는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 수준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멈추면 뭐 괴롭지 않겠지요?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그냥 느끼는 거죠. 도망가는데 소리를 지르고요. 예? 개를 때리면 예, 예.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잖아요. 걔도 나름 뭔가 그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또는 그런 뭔가의 작용이 있겠지요.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걔도 자주 밥 주는 사람 꼬리를 치고 처음 오는 사람한테 그러죠. 예? 하여튼 고통은 있겠죠. 자, 자꾸 있겠지요라고 추측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없죠. 있어요, 제가. 예? 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자 생각이 없어 보시고 난 다음에 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네. 한 번도 생각이 작용되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없다라고 없겠지요라는 말이 도대체 신뢰성이 없는 말이죠. 아니요, 스스로도. 제가 경험을 할 때 응. 만약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 글쎄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제가 규정지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생각이 작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느낌을 제가 뭐 이렇게 피할 것 같아요. 개처럼 계속 이렇게 한다면 지렁이도 그 요지 같은 걸 꼭 찍어 보세요. 지렁이도 움츠리고 지렁이도 피해요. 예. 제 말은 그 모든 고통이 생각으로만 경험되는 게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느낌 자체가 이 신체적 통증이. 네, 그러니까 느낌은 그냥 느낌이라는 거죠. 네. 당연히 이걸 칼로 썰면은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네. 것은 느낌은 느낌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 표현할 때 이제 통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생각의 표현이 통증이고 생각이 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통증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것은 생각의 이름이죠. 예. 예. 그러면 그냥 뭐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인 거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그 느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점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잖아요.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거기에는 전부 생각이 작용됐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작용돼서 그렇습니다. 싫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작용이 안 되면은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때려도 그것은 한번 없었을 때 경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산에 한번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대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알 수가 있다. 아니 근데 말로는 안 되고 약한 거는 괜찮은데 망치로 머리를 쾅 때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망치로 때리든 어떻든. 아니 왜냐하면 제가 통증이란 거에 대해서 진짜. 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생각으로 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끝날 수 없으니 이번 오늘 내일에 가령 우리가 도라 하는 것이 뭔지 생각으로의 경험과 생각으로의 경험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한번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기존의 통증이나 했던 것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라는 것이 그 차이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다, 수행이다 하는 것은
바로 생각으로의 경험이 아닌 생각이 끼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를 도다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뭐 생각 이전의 자리 뭐 이랬었죠. 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생각 이전의 자리니까 그럼 생각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건가? 그럼 생각을 안 일으켜야 되는 거죠?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돼요? 안 되죠. 예, 그럼 생각이 있으면 이미 생각 이전의 자리는 없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가령 만트라에 몰입된 상태는 그때는 아마 생각이 경험되지 않을 테니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나 뇌과학자들이 보면은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생각은 계속 다 작용됐던 거예요. 단지 인식만 안 됐던 것일 뿐인 거예요. 작용된 줄을 몰랐던 것일 뿐이에요. 맞아요. 아까 그 물어보고 싶은 요점이 그거였는데 예. 그걸 까먹었어요. 예, 예. 아니 뇌가 계속 이렇게 이게 모든 것들은 멈춰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뇌도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책을 보니까 거기가 있더라고요. 뇌과학자가 1초에도 그 찰나니까 그 찰나에도 수만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식이 되고 두 개가 인식이 되고 이런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면은 그 그 생각을 인식하는 것 또는 그 생각을 결정하는 것 이런 작용들은 뭔가요? 예. 사실은 지금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 작용이 있는 그만큼 알음도 있었던 겁니다. 내 작용 그 자체가 알림인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떠오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이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우르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이제 상황에 맞는 그런 걸 하나를 결정을 한대요. 여기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뇌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나라는 건 없고 그걸 이제 내가 그런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뇌과학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떠오르는 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 그걸 결정하는 것들은 경험인가요? 경험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그것 또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내가 말씀 물리적인 것도 있고. 그 바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물리라고 이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 사실 요인은 아주 간단해요. 뭐 별다른 요인이 없어요. 복잡한 것도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가령 어떤 그런 경험과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물리라 그러지. 물리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용되는 이치를 물리라 그런 것인 거예요. 그게 참 어렵네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은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 다 컴퓨터처럼 다 저장이 돼 있다, 작용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작용될지 그건 자명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매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환경이 들어와서 예. 끼어들면요. 예.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얘가
맞출 수가 있을까요? 예. 새로운 환경이 들어와요? 아니, 새로운 환경이 뭐가 있죠? 새로운 자극. 물론 자, 작용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데는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은 전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자체가 아니라, 새롭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생각의 내용일 뿐인 거예요.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경험에는 생각의 경험이 아니라, 자, 우리의 경험에는 항상 생각의 경험과 실제의 경험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전부 생각의 경험인 거예요. 실제의 경험에는 새롭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롭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예 없어요. 제가 매 순간이. 우보고사님의 네. 법문을 듣기 전하고의 그 과거의 경험치에서 유추될 수 있는 그런 행동 방식하고 예. 지금 우보고사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예. 다르게 그러죠? 변화되는 그러죠? 다르게 변화되죠. 왜 다르게 변화됐죠? 그것은 뭡니까? 의복의사의 그 얘기가 들렸던 이 경험이 거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네.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됐었던 것일 뿐이죠. 네. 예. 근데 그러한 앞으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네, 예. 그러한 것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있을 것 예,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향후 이렇게 될 거라고 추정할 수는 어떤 과거의 모든 경험을 안다면 당연히 추정할 수 있죠. 추정이 가능해요. 당연하죠. 거기에 따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 어떤 문제는 경험이 자 있어요? 미래 10년 후는 가령 지금 이 순간부터 10년까지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가 봐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죠.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지. 근데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작용이 있을 때는 그 다음 순간에는 요 작용까지 더해서 이 작용의 경까지 더해져서 그 다음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매 순간의 경험이 더해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특정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나 만약에 더 들어갈 것이 없다면은 당연히 지금 그 삶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 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다음 순간이 바뀌고 하니까 뭡니까? 순간순간이 결정되는 거지.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순간순간이 결정돼 가는 것이니 어떻게 결정돼 갈지 모르죠. 자,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르게 된 것은 수없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 영화, 감명 깊은 영화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삶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아주 괴로운 경험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이 또 달라지지 않던가요? 일어나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이런 결정돼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돼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냥 과거와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없죠. 사실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작용을 해요. 단지 요것만 있다고 한다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매 순간이 더해지죠. 더해지는 것도 이게 뭐 한두 가지요. 보이고 들리는 것이 찰나찰나의 경험이 더해지는 건데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오늘 뭐 만나서 무슨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경험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생각의 경험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뭐냐? 사실 찰나 보이는 지금 보이는 이 찰나 이 찰나도 말입니다. 승기님의 표정 하나 뭐 발가락 움직인 거 하나 타타님 이러고 있는 거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여기 이 찰나도 다 보임이 다른 것인 거예요. 이 모든 이 경험 찰나의 경험이 바로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서 뭐 영화를 봤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영화 보는 과정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건 가령 컴퓨터 데이터로 이야기하면은 수 없는 데이터가 경험된 거죠 이미.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매 찰나찰나 작용되는데 어떻게 삶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에 있다고 그렇게. 예,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있다. 사실은 예, 이 과거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의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찰나에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와 현재는 사실 같은 거죠. 그 작용이 지금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작용되고 있는 거니까. 미래도. 응?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원인이라 그러고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동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인과 동시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작용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의 드러남이니까 사실은 인과가 동시에 인과는 같은 것인 거예요. 그냥 이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용의 이치를 알아야만 비로소 인과 동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냥 생각의 내용일 뿐이지. 그러면은 사람이 그 파블로의 개하고 다른 거는 뭐죠? 다를 게 없죠. 없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옛날에 보면 그 행동 그 인지 과학자인가 네. 그 사람들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같죠. 그러나 어떤 단지 점이 다른 거예요? 단지 뭐가 다릅니까? 경험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가 경험되는 것과 사람이 경험되고 있다고 하는 이 경험되는 것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일어나는 작용이 달라지는 것은 그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개의 경우 똑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개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을 먹을 수도 있죠. 삼겹살 구워서 너 한 개 먹고 나 한 개 먹고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실제로 우리 뭐 명상마을에서 누가 와서 삼겹살 구워서 먹으면 개가 맨날 평상주에 와 있어요. 그러면 삼겹살 하나 먹고 하나 줘요. 그러면 개가 삼겹살을 먹었을 때 경험되는 거와 사람이 먹었을 때 경험되는 것이 같냐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똑같은 걸 먹어도 경험이 똑같지 않다는 것인 거예요. 왜 다르죠?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경험 그것도 다르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인식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개를 사람처럼 키우면 사람처럼 경험할까요? 그래서 개가 사람인 줄로 아는 개도 많다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세요. 개가 사람 같은 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이건 똑같진 않아요. 예, 물론 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처럼 키워도 경험되기가 인식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 거죠. 말이 예. 그거는 개의 형태, 개의 작용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 간에는 똑같습니까? 다른 거는 예. 그 생각- 그러니까 사람과 개가 다른 거나 사람과 사람이 다른 거나 이치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 같은 개도 있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작용의 현상이 개고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남자의 작용, 여자의 작용, 개의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게 이제 그릇이 다른 건데 그래서 그 불성이라는 게 개한테도 있고 뭐 사람한테도 있고 그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예. 자, 그것은 도대체 자, 항상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까? 보세요. 불성 그러면 도대체 불성이 뭔가로부터 출발을 해? 불성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이냐라는 것이 본 그러니까 제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이제 그 불성이라는 게 그 작용을 말하는 네, 거예요. 자, 만약에 불성이 개한테는 없는데 사람한테 있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경우와 개한테는 불성이 있는데 사람한테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에 불성이 다른 거겠죠? 그렇죠. 불성이라는 말은 똑같아도 불성이 가리키는 바가 다른 거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개한테는 불성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불성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사람한테는 불성이 없는데 개한테는 불성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불성이라는 말로 가리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금 앞에 불성이라고 하는 말과 뒤에 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자, 사람한테는 불성이 있는데 개한테는 불성이 없어. 이게 앞에 말이고 뒤에 말은 사람한테는 불성이 없는데 개한테는 불성이 있어. 이게 뒤에 말이에요. 똑같이 불성이라고 했는데 이 불성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니 뭐 다르겠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성이라는 말이 지금 다르게 쓰인 거죠. 그럼 앞에 불성과 뒤에 불성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불성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혼란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거죠. 가령 실제로 우리가 불성이라는 말로서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불성이라는 말로 가르치는 바가 나는 뭘 불성이라고 해서 불성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뭘 불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죠? 다들 뭡니까? 우리는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럼 경험된 사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한테 불성을 얘기를 한다는 건 관념이라는 건가요? 생각? 뭐 사람한테 불성이라는 것도 똑같죠. 개한테 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사람한테 불성이 이야기하는 거나.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에게 불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관념이겠죠.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먼저 불성을 이야기하시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불성이란 말이 뭘 가리키는가를 먼저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는 우리가 공통으로 불성이란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런 말로 대화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저는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제가 이거는 뭐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잘 질문이 들어서 그 작용, 개에도 어떤 그 뇌 작용, 뭐의 작용이 있고 사람한테도 작용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되게 불성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개한테도 불성이 있다, 사람한테도 불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또 있다고 말하면 그것도 뭐 딱 규정을 짓는 거니까 안 되고, 그래서 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근데 도대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그런 관념에 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가 자, 없다라고 해도 가령 뭔가를 가리키는 거 그거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도 가리키는 거죠. 자, 이것을 아느냐 물은 거지. 가령 무가 아니다, 즉 무문간이라고 하는 무자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냐 하는 게, 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그것 또는 있다라고 했을 때 가리키는 그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냐 없냐를 묻는 말이지. 응? 자, 있다 없다라는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뭘 이야기하는 거고, 있다라는 것도 뭘 이야기하는데. 옛날 선사님들의 말씀은 기존 생각을 깨뜨리는데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화는 안 그런가요? 그런. 지금 우리 대화도 계속 어떤 관점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데 이제 뭔가 이제 거기에서 의미를 캐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자, 그거는 이제 가령 제가 5월 달에 하도
뭐 초기 불교 뭐 이빠사나 뭐 선 조사선 뭐 이래 싸서 제가 이제 올해는 육조단경하고 무문관을 가지고 한번 이런 대화의 시간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다르지 않다. 단지 그 당시 언어적인 언어 문화가 다르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달랐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한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왜, 가령, 뭐, 이 시대 그 텔레비전을 보면은 쓰는 언어들이 그때그때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코미디 하나가 유행하면은, 그 느낌, 뭐라고, 전에 제가 이, 쓰는 용어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뭐, 한글 뭐, 파기라고 그러나, 그러듯이, 우리는 젊은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러면은 근데 저들끼리는 대화가 잘 되죠. 그렇게 했어도 바로 가령 우리가 이 선불교에 뭐 화두라 쌓는 그런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바로 그런 배경의 그런 언어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 거죠. 도대체 제가 육조단경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도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떠풀이 다 하고 설명을 다 했지. 뭐 한마디 하고 입도 뻥긋 못하게 그런 게 없어요. 도대체 제가 육조단경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육조단경, 육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로 제가 하고 있고, 조사선 화두 가르치고 뭐 하는 선불교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육조가 가르침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육조단경이 말이나 글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도대체 분립문자를 하는 분립문자라는 이 자체도 말이 아니냐, 글이 아니냐라고 육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육조의 문답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문답이 육조가 이야기하는 그런 문답이고, 지금 조사선 한다든가 관화선 한다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화두 무궁한 강의 한다는 분들이 도대체 육조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육조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또는 육조가 가르친 방식하고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말이냐? 자, 요즘 젊은이들이 카톡으로 한글에 앞에 그것만 따가지고 쫙 해도 서로 대화가 되고, 또는 완전히 우리가 쓰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써도 자기들끼리 대화되고, 짧으면서도 다 대화가 되는, 이렇게 되듯이, 가령 우리가 무문관이니 하는 선문답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바로 그런 문답이 서로 통했고, 그럼으로써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그래가지고 가령 우리가 그런 문화에 있지 않는데 그 말들로 가지고 가령 그런 제가 이 무문관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가령 짧은 문답 속에 나오는 요 말들이 그냥 한자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말도 그 앞에 나온 책에서 인용한,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용한 말들이기 때문에 앞에 그런 걸 모르면 이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는 그 당시로서 뭔가의 더구나 뜻글자인 한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서로 수수께끼 같은 말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뭔가를 갖다가 지금 네가 어떤 관념에 잡혀 있다, 또는 네가 어떤 상태에 있으니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문답이 유행되고 있고, 그런 문답을 통해서 가령 뭔가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런 선문답에는 의미가 없고 문자의 뜻이 있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인 거예요. 자, 분립문자다 하는 이거 자체가 뜻 문자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문자 아니에요? 분립문자는 문자가 아닌가? 이심전심은 문자가 아닌가? 이심전심은 뜻이 아닌가?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결국에는 뭐냐,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니라 항상 어떤 말이든 그 말은 그 말로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승이 있다 없다, 불승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다라는 것도 그럼 개에게 불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사람에게 불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저 여기에서 작용되는 어떤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작용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어떤 것을 불승이라고 표현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불승이란 말로, 불승이란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불승이라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말로도 결국 가리키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가리키는 거고 있다 하는 것도 이걸 가리키는 거라고 한다면 없다와 있다가 다른 겁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걸 이거라고 그러든 저거라고 그러든 예? 이거나 저거나 우리는 이거와 저거는 반대말 같잖아요. 그러나 이거라는 말도 이걸 가리키고 저거라는 말도 이걸 가리킨다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있다 없다라는 이런 말들, 우리가 관념으로 쓰는 모든 말들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불성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네. 뭐 저기 주작에 탁 대치는 네. 그런 걸 하죠. 예, 예. 그러면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 개한테 가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람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개는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걔는 도망가죠. 예,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래죠. 네. 놀라는 사람도 있고 안 놀라는 사람도 네, 있을 네, 거고 그렇겠죠. 뭐 도망가는 개도 있고 안 도망가는 개도 있을 거고 하여튼 결국에는 이러면 작용되는 것은 개나 사람이나 똑같죠. 예? 자, 그렇다면 똑같은 그것이 불승이라면 개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거죠.